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이 하게 될 이범웅이라고 합니다.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은 조금 생소해 보일 텐데요. 이 과목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영통계학이라고 하는 과목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학기 들어가지고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목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은 변경이 됐지만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듣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 전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통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기도 하고 몸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앞으로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그 도어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도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이제 제 유튜브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듣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뭐 실시간으로 그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제가 그 뭐랄까요 감독까지 감독 그 일까지 수행하면서 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촬영을 해서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화면 공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제 얼굴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강의 안이라고 하는 걸 띄워놓고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강의 자료를 갖다가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강의 자료, 뭐 강의 계획서라든지 아니면은 강의 노트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발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 보시면은 강의 자료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놓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뭐 어떤 건 출력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보시는 게 이제 편하기도 할 테고요.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 강의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글쎄요,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 노트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강의 노트에 없더라도 설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 간혹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강의 노트, 강의 안에다가 적어놓고 그것들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좀 정말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과목은 협동학습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리고 또 이 과목이 우리 재무부동산학 전공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다른 전공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닥 그렇게 저기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도 같이 수행해야 되고, 물론 뭐 지난 연도에 프로젝트 수행할 때 우리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제 기억에 4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모이고 뭐 이럴 때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할 때 조금 뭔가 조금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교과목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시간하고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은 수요일 날 9시서부터 10시 50분까지, 목요일 9시서부터
이거 잘못됐죠. 제가 잘못했네요. 어떤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수요일이 9시부터 10시 50분까지고, 목요일이 9시에서 9시 50분까지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 512호실, 조금 큰 강의실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만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이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대면 강의이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수요일 날 9시서부터 9시 50분, 그리고 10시서부터 10시 50분까지 이제 각각의 분반에 속해 있는 학생분들 들어오셔서 1시간 수업 들으시고,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차, 1주차는 그 동영상 강의 3시간 모두 이제 동영상 강의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시간 목요일 9시서부터 9시 50분까지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범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호랑이 범자에 고문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좀 기억하기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범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잘못 부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잘못 부른다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제 이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죠? 중간시험, 기말시험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또는 뭐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담당 교수 뭐 이름을 적는 그런 팀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잘못 적으시면은 분명히 점수를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범자에 고문자 써가지고 이 범웅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호랑이 범자는 없습니다. 범호자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제 이름 범자는 범자고요. 규범할 때 범자입니다. 웅자는 이제 영웅할 때 웅자거든요. 뭐 스쿼둥이라고 하긴 하는데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영웅웅이라고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범웅입니다. 연구실은 상경대학 410호실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4층에서 내리시면은 왼쪽 맨 끝에 있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좀 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연구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그 프로젝트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락처는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실 전화입니다. 그래서 890-220-5고요. 이 연구실 전화는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로 찾아오실 때 그때 이제 좀 미리 연구실 전화로 전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찾아오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휴대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뭐 주로 이제 통화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고요.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카톡을 저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 카톡방을 단톡방이죠. 단톡방을 개설하시고 웬만하면 오픈 채팅인가 뭐 그걸로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명 채팅방인가요? 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 단톡방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때 그 팀 단톡방에 저도 반드시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거기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서로 뭐 좀 신경을 좀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럴 때도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개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대충은 다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필요하니까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뭔가 논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참 좋겠죠. 저도 사실은 문자보다 이메일로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제가 받으면서 바로 그 분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낸 거 나중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근데 문자는 막 지나가 버리니까 그걸 다시 찾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앤더슨의 통계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을 할 텐데요. 우리 과목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은 이론적인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통계학, 기초 통계학 또는 뭐 사회학에서는 이제 뭐 경영 경제 통계학, 뭐 경영 통계학, 경제 통계학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기초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학 교재이고요.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지었겠죠. 그리고 뭐 여러 우리나라 학자들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2017년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아이고 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의 통계학. 근데 앞에 좀 뭔가 붙어 있죠.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엑셀로 100% 구현된 앤더슨의 통계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엑셀로 실습을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종종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제 설명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정말 다른 부분, 다른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교재를 활용을 하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나왔으니까 뭐 그 다음에 나온 그 엑셀 버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번역하신 분들 류기열 선생님서부터 시작해서 이성철 선생님까지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 교재가 그래도 뭐 외국 서적을 외국 통계학 서적을 번역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좀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한다. 보시면은 표지도 굉장히 깔끔하지요. 그래서 노트북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계산기도 있고요. 휴대전화 있고요. 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년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이어리 같은 것도 있고 합니다. 커피도 있네요. 커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 통계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정리하는 거 이게 좀 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표시에 있는 것처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 자, 이 과목은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게 재무부동산 학이고요. 주로 이제 재무이론 그리고 부동산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기초통계학을 좀 이해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팀 프로젝트 작년, 재작년 해봤었는데요. 팀 프로젝트 할 때 대부분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이론은 이제 설문조사보다는 현실의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도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하셔야 될 때도 있을 때 싶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권유할 때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재무부동산과 통계 과목에서 일단은 표와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 조금 배우고요. 그리고 위치 및 변동성의 척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 추론과 같은 이런 부분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S 엑셀 주로 이제 MS 엑셀 가지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MS 엑셀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MS 엑셀 통계 프로그램을 살짝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그걸 몽땅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것들 실습을 하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도 전산실에서 그 전산실을 사용 가능할런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로 엑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실습을 한 걸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이게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팀 프로젝트 참 난감합니다. 지금도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거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요. 가끔 이제 보고서를 쓸 때 그때 이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떨 때는 좀 속이 터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방향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짜내고 그래가지고 뭐 보고서를 쓰면 좀 더 좋은 양질의 보고서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좀 좋은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형 프로그램이죠. 협동학습형 교과목이죠. 협동학습형 교과목은 딱 하나 좋은 게 있죠. A와 A뿔 합친 그 A 학점, A 학점을 25%가 아니라 30%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참 좋았던 듯 싶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요? 지식 탐구형은 25% A가, 그 다음에 B가 30%, C가 35%. 이렇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A 학점을 25%까지밖에 못 주고, 그다음에 지식 습득형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주고, 협동학습형은 좀 다를 듯 싶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다음 주차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학점을 좀 더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저한테는 좀 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학점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와 그래프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위치 및 변동성의 척도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통계적 추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이 재무부동산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S 엑셀이라고 하는 그 통계 프로그램을 조금 배우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이론과 또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무 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평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프로젝트, 실습 시험, 또 출석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중간 시험은 25% 배점이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한 큰 문항으로 5 내지 6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고요. 통계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이형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약술식, 정말 짧게 서술하는 한 답안지에 한 4, 5줄 정도로 서술하는 약술형 문제도 나갈 겁니다. 중간 시험에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다.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컨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로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컨닝하는 학생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닝하는 거 컨닝하는 방법도 제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고 실제 컨닝하는 학생을 우리 전공에서 전공 시간에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F학점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학교에 징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컨닝하지 마시고요. 난 진짜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컨닝을 안 하는 게 컨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컨닝하지 마시고요. 자, 기말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시험 이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으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뭐 오지선다였던가 사지선다였던가 그래서 선다형으로 다 해서 10문항 정도 출제를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대신에 이제 배점은 5%, 5점으로다가 좀 낮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는 50%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실습 시험이 이제 10% 10점이 있는데요. 자, 실습 시험은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모여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제물로 다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뭐 PC방에서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한테 이메일, 저한테 이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기 말 정도에 한 번쯤 실시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정해진 시간에 전산실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도어 시스템에 등록하는 도어 시스템의 과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 등록하는 형태로다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뭐 시험을 못 보고 실습 시험 치르기 힘들고 이제 과제물의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도어 시스템의 과제 거기에다 제출한 형태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 진행하면서 진도 나가면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은 10% 1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시간 결석하면 2점을 감점하고요. 그다음에 2시간 결석을 하면 1점 감점합니다. 1시간 결석하면 이거는 이제 감점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이 1시간씩 쌓여가지고 2시간이 되면 1점 삭감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0점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5가지 항목 점수를 몽땅 다 합쳤는데 근데 마이너스 점수이다 라고 하면 0점보다 총점이 아래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F학점 드립니다. 그래서 F학점을 받는 첫 번째 방법 총점이 0점보다 낮으면 F학점 받습니다. 두 번째 중간시험, 그 다음에 기말시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실습시험 뭐 이런 그 시험이나 뭐 참가라든지 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F학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4학년 학생이 취업을 하고 이 수업을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사정을 봐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취업을 한 학생도 아니고 뭐 다른 뭐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근데 중간 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는 기말 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는 프로젝트 팀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F학점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F학점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죠. F학점 여러분들이 그냥 달라 그래도 저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F학점을 받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몽땅 다 합쳐가지고 총점이 마이너스가 될 때, 두 번째 방법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리고 실습시험 또는 과제물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때는 F학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그 취업을 한 경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시험 전에 또는 뭐 시험 전에 또는 그럴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춰가지고 조금 달리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평가 방법도 잠깐 설명드렸고요. 프로젝트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통계학은 2가지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통계학은요. 그래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 통계학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걸 갖다 기술한다, 서술한다 할 때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계를 갖다가 기술해 놓는 거, 그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뭐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위치 및 변동성의 척도
요걸 갖다 이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뒤에 가셔서 그게 이제 그 기술 통계학 부분이 중간 시험 전까지죠. 그리고 중간 시험은 그 10월 27일에 치를 건데요. 그 한 주 전서부터 이제 뭐 상관 분석이라든지 교차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할까 아직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 분석, 교차 분석, 회귀 분석 이것도 참 좋은 그 분석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실무에서 솔직히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그 학문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설문조사하는 걸 설명을 드릴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 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대부분이 그 설문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는 상관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설문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강의 계획은 수업 내용은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요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문헌 및 현황 분석 발표하는 거, 또는 이제 설문조사를 다 한다라고 하면 설문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설문지 구성한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발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결과를 갖다 이제 발표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들 요 부분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5주차에는 우리가 보강 주차예요. 보강하는 그 주인데요. 이때는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만 만나니까 보강이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강하는 게 그 추석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보강을 좀 하게 되는데 추석 때까지 만약에 온라인 강의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보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15주차 같으면은 보강주인데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주차에 이제 기말 시험을 치르는데요. 기말 시험 기간 아마 맨 마지막 날 정도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이나 될 것 같은데요. 기말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지금 하지 않은 게 이제 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